거대한 기업을 세운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다. 막대한 부를 일궈낸 성공한 기업가라는 찬란한 영광과 명예.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었다. 박 회장의 사랑 없는 정략 결혼, 숨겨진 외도,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 죽은 박 회장의 유언장은 이 모든 검은 비밀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야 만다. 그의 유언이 공개되고 유산 상속을 두고 벌어지는 친자 확인 과정에서 놀랄만한 피해 진실이 밝혀진다. 박 회장은 첫째 아들 재민, 둘째 딸 제이, 막내 아들 현우와 이들이 결혼하여 낳은 5명의 손주를 두었다. 첫째 아들 재민은 좀 게으르고 사업 능력이 부족하지만 회장의 장남이라는 후광으로 늘 황태자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며, 둘째 딸 제이 역시 회장의 딸로서 사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늘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막내 아들 현우는 회장의 중마고우 부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입양하게 된 아들인데, 머리가 명석하고 사업 수완이 좋아 일찍부터 회장의 신임을 얻어 회사 전무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한간에는 회장의 막내 아들을 두고 회장이 외도로 나와서 데리고 온 아들이란 소문이 있어 회장의 첫째 아들인 재민과 둘째 딸 제이는 막내 현우를 늘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고 시기 질투를 해왔었다. 회장의 장례 절차를 모두 다 치른 후 회장의 부인과 자식들이 배우자들과 함께 박 회장의 집 거실에 둘러앉았다. 그들 앞에서 유언 집행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전 재산은 내 핏줄에게만 상속한다. 내 핏줄인지 아닌지는 주치의 황 박사를 통해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로 증명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는 편견 없이 모든 후손이 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 핏줄로 확인된 후손들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변호사의 유언장 낭독 후 가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 예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막내 현우만 감싸고 무한한 신뢰를 주시더니만 정작 현우한테는 유산을 한 푼도 안 주시는 모양이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당신 핏줄만 챙기실 줄이야.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그럼 나야 땡큐지. 오빠,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아빠가 겉으로는 우리한테 차갑게 대하셔도 재산은 결국 우리한테 물려줄 거라고. 정말이지. 너무 신난다. 야, 박현우, 넌 유전자 검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 입양된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잖아. 아버지 유언장에 유전자 검사는 편견 없이 모든 후손이 다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저도 검사는 받아야죠. 현우는 빈정거리는 형과 누나의 말이 귀에 거슬렸지만 자신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회장이 외도로 낳아 데려온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기에 당당히 대답했다. 현우, 저 자식 저거 소문 믿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누가 창문 열어놨어? 꽃가루 난리잖아. 나 꽃가루 알레르기는 거 몰라? 빨리 문 닫어.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며 소란한 가운데 회장 부인은 어두운 얼굴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는 많은 생각으로 골치가 아픈 듯 머리를 만졌다. 엄마, 그러고 보니 아빠가 엄마한테는 재산을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았네요. 오로지 아버지 핏줄에게만 상속하겠다고 했으니 대체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걱정 말아요. 우리는 절대 엄마 모르는 척 안 할 거예요. 하지만 회장 부인은 딸 제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섰다. 난 바람 좀 쐬러 나가야겠다. 최 기사한테 차 좀 대기시키라고 해라. 회장 부인이 나가고 난 후 남은 이들은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주치의인 황 박사 병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DNA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체열을 하였다. 검사는 첫째 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그리고 손주 5명이 한 것이다. 한편 바람 쐬러 나간 회장 부인이 탄 차가 벚꽃이 만개한 북악 스카이웨이 숲길로 향하고 있었다. 회장 부인은 뒷좌석에 앉아 머리를 짚고 한숨을 내쉬더니 답답한 듯 운전하고 있는 최 기사를 향해 말했다. 오빠, 창문 좀 내려줘. 머리가 아파. 최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내렸고 열린 창문으로 5월의 꽃바람이 들어왔다. 창문을 열고 나서부터 최 기사는 연신 재채기를 하고 이를 보다 못한 회장 부인은 못마땅하다는 듯 그만 창문 닫아요.
아무튼 그 재채기가 문제라니까. 그 재채기만 아니었어도 회장은 절대 눈치채지 못했을 거라고. 회장 부인은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최 기사를 나무랬다. 며칠 뒤 김 변호사가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회장 집을 방문했다. 제가 황 박사님으로부터 검사 결과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드님이신 박재민님, 회장님과 유전자 불일치로 친자가 아니십니다. 뭐야?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 핏줄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리고 첫째 아드님의 자녀 2명도 회장님 유전자와 모두 불일치하므로 직계 후손이 아닙니다. 어? 지금 장난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씹으려? 저는 검사 결과지에 적힌 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여기 직접 확인하시죠. 김 변호사는 검사 결과지를 첫째 아들 재민에게 보여주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따님이신 박재희님, 회장님과 유전자 불일치로 회장님의 친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둘째 따님의 자녀 2명도 역시 모두 불일치하여 회장님의 직계 후손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평생을 회장 아들 딸로 살아온 우리한테 친자가 아니라고? 그럼 대체 우리는 누구 핏줄인데? 엄마가 말 좀 해봐요. 우리 아빠 자식 맞잖아. 회장 부인은 딸의 다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체념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모습을 본 재민과 제이는 큰 충격에 휩싸인 듯 얼어붙었다. 재벌가의 황태자와 황녀, 그들의 핏줄에 대한 평생 믿음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어릴 때 입양되셨던 막내 아드님이신 박현우님 차례입니다. 박현우님, 회장님과 유전자가 불일치하므로 친자가 아니십니다. 아니, 그럼 우리 중에 아버지 핏줄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체 아버지 재산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이거 누가 우리 유산 노리고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죄다 아버지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어야 돼? 자, 좀 진정들 하십시오. 아직 검사 결과를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결과인데요. 막내 아드님이신 박현우님의 아들인 박준서 군이 유일하게 회장님과 유전자가 일치하여 회장님의 직계 후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회장님의 재산은 막내 손자인 박준서 군에게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검사 결과였다. 현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을 떼었다. 네? 뭐라고요? 나는 회장님 핏줄이 아닌데 내 아들이 회장님의 핏줄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누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하나같이 한 사람, 막내 며느리인 은서를 향했다. 이에 당황한 은서는 어머, 왜들 이러세요? 왜 다들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은 회장님 핏줄이 아닌데 우리 준서가 왜 회장님 핏줄인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보, 나 정말 당황스러워. 그래, 맞아. 아버지가 평소에 유독 올케만 이뻐하셨어.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올케만 싸고 들고. 올케, 그렇게 당황한 척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이런 이상한 상황을 설명할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 너 결혼은 현우랑 해놓고 아버지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현우가 입양된 아들이라는 거 알고 나서 재산상 속에서 제외될 것 같으니까 아주 확실하게 해놓자 싶어서 아버지 아들을 낳았니? 네가 아버지 내연녀였는지 묻잖아. 어서 대답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누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검사 결과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성을 잃고 막 나가야겠어? 우리 그러지 말고 혼란스러울수록 침착하게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 아들 준서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손자라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로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박서준 군이 회장님과 유전자 일치율이 27%이고 직계 후손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아들이라기보다 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준서의 부모 중 한 명이 회장님의 친자여야 하는데 아빠인 제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으니
이제 엄마인 제 아내가 회장님의 친자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내 며느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다. 변호사의 말은 결국 막내 며느리가 회장에 숨겨둔 딸일 수도 있으니 이를 유전자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순간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막내 며느리 은서였다. 회장님이 내 친부일 수도 있다고? 유전자 검사를 위해 막내 며느님께서는 황 박사님 병원에 방문하셔서 혈액 채취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어? 이 집 아들이랑 딸이 죄다 회장 핏줄이 아니래. 큰아들, 그동안 황태자처럼 그렇게 갑질을 하더니만 결국 재산 한 푼 못 받는 빈털터리가 된다지 아마. 그란디 사모님은 회장님을 두고 누구랑 그런 거요? 그러니께 회장님 핏줄이 아니라는 거는 생부가 따로 있다는 말인디. 그게 대체 누구라는 거요? 그러고 막내 며느리가 딸이라는 건 또 뭔 소리래? 그건 검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 아직은 몰라. 큰 아들 재민과 둘째 딸 제이가 회장 부인 방에 들어왔다. 엄마,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왜 회장님 핏줄이 아닌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뿐이에요. 엄마,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사신 거예요? 대체 우리는 누구 핏줄이냐고요? 뭐라 할 말이 없구나. 그래도 내가 너희들의 출생 비밀을 숨긴 덕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며 살았잖니. 난 회장님께는 죄를 졌지만 너희들한테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엄마는 결혼 전에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너희 외할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고 엄만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난 늘 그 사람이 그리웠고 결국 그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운 곳으로 오게 되어 우린 미래를 나누었단다. 그래서 너희를 얻게 된 거야. 너희는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엄마, 그래서 생부가 누구냐고요?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너희가 크는 걸 쭉 지켜보았고 늘 우리 곁에 있었단다. 혹시 최 기사 아저씨? 회장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과 제이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했다. 아, 회장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긴 거로군요. 그래, 회장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챘을 텐데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우린 쇼윈도 부부였으니까. 회장의 막내 아들인 현우의 집. 거실에서 현우와 그의 아내 은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 중 은서의 핸드폰이 울리고 은서가 전화를 받는다. 네, 김 변호사님, 네, 검사 결과가 나왔군요. 정말요? 제가 회장님과 50% 이상 유전자가 일치해서 친자일 확률이 99.9%라고요. 회장님 친딸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은서는 설마 했는데 검사 결과로 자신이 회장의 친딸임이 입증되었다는 소식에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여보, 내가 회장님 딸이래. 그래서 우리 준서가 회장님 손자인 거고. 당신은 정말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야? 전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회장님이 늘 후원해 주셨었어. 근데 나만 후원하셨던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우수한 학생들 여러 명을 후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중 한 명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지 뭐.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 당신한테 더 특별하게 해주셨을 텐데. 그러고 보니 그러네. 엄마 병들었을 때 병원비 다 내주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된 나를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러고 보니 우리 둘을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당신이 공부하고 있는 뉴욕대로 나를 유학 보내신 거였어. 나한테 뉴욕 생활 힘들면 당신을 만나서 도움받으라면서 당신 연락처를 주신 것도 회장님이었잖아. 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당연히 당신한테 수시로 연락을 했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지. 이 모든 게 나를 당신이랑 결혼시켜서 가족으로 만들려는 회장님의 큰 그림이었어. 평소에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장모님은 생전에 당신 생부에 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 하셨지. 엄마가 많이 사랑한 분이라고. 엄마랑 나를 남겨놓고 떠났다고 해서 원망해선 안 된다고 했어. 난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이젠 좀 알 것 같아. 은서는 지난 자신의 삶 속에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수시로 등장했던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고 현우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다. 회장의 집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서 김 변호사가 친자 확인 문서를 보이며 발표를 한다. 최종 검사 결과 회장님의 막내 며느리셨던 정은서님이 회장님과 유전자가 일치하여 친자로 확인되었으며 그 아들 박준서 군은 손자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회장님의 재산 중 50%는 정은서님에게, 나머지 50%는 박준서 군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제가 상속권자 자격으로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이번 친자 확인 검사 결과로 그동안 감춰뒀던 진실을 알게 되어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외도를 한 어머님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님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두 분은 정략 결혼의 피해자였을 뿐이고 우리는 외도의 증거물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낳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을 유산을 어머님 그리고 형제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재수씨, 역시 사랑의 결실답게 사랑을 실천하시는 멋진 분이군요. 옳게. 지난번 일 미안해. 사과할게. 그리고 너무 고마워. 결국 은서의 관용으로 가족들은 회장의 재산을 나눠 갖게 되었고 정략 결혼이 낳은 어두웠던 핏줄의 비밀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